지금 세계의 전투기 경쟁은 더 이상 누가 더 빠르고 더 강한 추력을 가졌는가만으로 갈리지 않습니다. 진짜 승패는 이제 하늘에서 얼마나 많은 전기를 만들어내고 그 전기를 얼마나 정교하게 통제하느냐에서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한국은 전혀 다른 길을 열어젖히고 있습니다. KF-21의 미래를 뒤흔드는 핵심은 단순한 속도 경쟁이 아닙니다. 엔진 안에서 더 큰 전력을 끌어내 전자전 장비와 레이더 차세대 임무 체계를 동시에 버텨낼 수 있는 힘,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전쟁입니다. 과거에는 엔진이 기체를 밀어 올리는 심장이었다면 이제는 전장을 지배하는 전기, 에너지의 원천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가장 까다롭고 가장 뜨거운 영역에 전면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좁고 뜨거운 엔진 내부에서 막대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생산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천도에 가까운 열기 초고속 회전 극한의 진동, 그 모든 조건을 견디며 전력을 뽑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불가능해 보이는 구간에서 한국 연구진은 새로운 가능성을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완성 단계로 가까워질수록 KF-21은 단순한 전투기를 넘어 미래 공중전의 규칙을 바꾸는 거대한 에너지 플랫폼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이 변화가 무서운 이유는 분명합니다. 전력이 많아질수록 전투기는 더 오래 보고 더 넓게 듣고 더 강하게 교란하고 더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적의 전자파를 압도하고 복잡한 전장 정보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며 차세대 무인기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순간 하늘의 주도권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이동합니다. 한국이 노리는 것은 단순한 성능 향상이 아닙니다. 전장의 중심을 바꾸는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기술 그 자체보다도 그 기술의 주도권입니다. 엔진의 심장을 누가 설계하고 누가 통제하고 누가 수출의 열쇠를 쥐느냐는 단순한 산업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방산 주권이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얼마나 독립적인 위치에 설 수 있는가를 결정짓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한국이 지금 이 기술의 사활을 거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KF-21을 둘러싼 이 거대한 변화를 따라가며 왜 전투기의 미래가 추력이 아니라 전력에서 갈리기 시작했는지, 한국이 왜 이 뜨거운 엔진의 심장부를 끝까지 파고들고 있는지, 그리고 그 끝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전장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지를 하나씩 파헤쳐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단순한 무기 개발의 뒷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하늘의 질서를 다시 쓰려는 거대한 도전의 기록입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출발점은 아주 단순한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왜 지금 전투기 엔진에서 전력이 이렇게까지 중요해졌는가 하는 점입니다. 과거의 공중전에서는 더 빠른 속도와 더 강한 기동 성능이 승부를 가르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엔진은 무엇보다 추력을 만들어 기체를 밀어 올리는 장치였고, 전력은 그저 레이더와 통신 장비를 유지하는 보조 자원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전장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투기는 더 이상 단순히 나라가 미사일을 쏘는 기계가 아니라 수많은 센서와 전자장비를 동시에 굴리며 정보를 먹고 사는 거대한 네트워크 노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레이더 하나만 보더라도 과거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적을 먼저 보고 먼저 쏘기 위해서는 더 넓은 범위를 더 정밀하게 훑어야 하고 동시에 스텔스 표적까지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에 전자전 장비까지 함께 돌아가면 상황은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상대의 탐지망을 흔들고 교란 신호를 뿌리고 아군 데이터 링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모든 과정이 결국 막대한 전력을 요구합니다. 즉, 현대 전투기에게 전력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생존 그 자체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KF-21의 미래 가치가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전투기 경쟁을 이야기할 때 추력과 무장량 또는 스텔스 형상에만 시선을 집중해 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진짜 격차를 만드는 요소는 기체 안에서 얼마나 많은 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그 전력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배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센서를 더 오래 돌릴 수 있는 기체 전자전 장비를 더 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기체 복수의 임무 체계를 동시에 가동해도 버티는 기체가 결국 실전에서 살아남게 됩니다. 문제는 이 전력을 확보하는 일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전투기 안의 공간은 처음부터 끝까지 부족합니다. 무장을 넣어야 하고 연료를 실어야 하며 레이더와 항전 장비를 배치해야 하고 여기에 냉각과 배선 정비선까지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 많은 전력을 만들겠다고 하면 단순히 발정이만 크게 달아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무게가 늘어나고 공간이 줄어들며 열이 폭증하고 결국 기체 전체 설계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세대 전투기용 전력 체계는 단순한 부품 증설이 아니라
엔진과 기체 전체를 다시 설계해야 가능한 영역으로 여겨집니다. 바로 그래서 엔진 내부에서 직접 더 높은 전력을 끌어내는 개념이 중요해집니다. 바깥에 별도의 장치를 덕지덕지 붙이는 방식으로는 미래 전장의 요구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좁은 공간 안에서 회전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전기로 바꾸고 동시에 늘어난 열을 감당하며 진동과 내구성 문제까지 해결해야만 진짜 의미 있는 발전이 가능합니다. 이 구간은 세계적인 엔진 강국들조차 쉽게 장담하지 못하는 가장 까다로운 영역입니다. 한국이 바로 그 난제에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결코 가볍지 않은 신호입니다.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것이 단순히 한 기종의 성능 향상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전력 생산과 통합 관리 기술은 일단 축적되기 시작하면 앞으로 등장할 무인기 유무인 복합체계 차세대 전투기 개발 전체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다시 말해 KF-21을 둘러싼 전력 기술 경쟁은 한 번의 업그레이드 문제가 아니라 향후 수십 년간 한국 항공전력의 방향을 결정하는 토대가 됩니다. 엔진에서 더 많은 전기를 뽑아낼 수 있다는 것은 단순히 장비 몇 개를 더 켜는 수준이 아닙니다. 미래의 하늘에서 누가 정보를 지배하고 누가 전자기 스펙트럼을 장악하며 누가 먼저 보고 먼저 때릴 것인가를 가르는 핵심 조건이 됩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외형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심장부입니다. 전투기의 진짜 힘은 강철 몸체 바깥이 아니라 그 안을 흐르는 에너지에서 결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보이지 않는 전쟁의 중심부로 가장 뜨겁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왜 이 기술이 그렇게까지 어려운지, 그리고 한국 연구진이 어떤 기술적 장벽과 맞서고 있는지를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기술의 진짜 무게는 숫자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현해야 하는 현장의 난이도에서 드러납니다. 엔진 안에서 더 많은 전력을 만든다는 말은 겉으로 들으면 단순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장 뜨겁고 가장 좁고 가장 예민한 공간 안에 새로운 심장을 하나 더 심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전투기 엔진 내부는 이미 극한 그 자체입니다. 초고속으로 회전하는 축, 엄청난 압력, 금속조차 버티기 힘든 고온, 그리고 아주 미세한 오차 하나만으로도 전체 균형이 무너질 수 있는 민감한 구조가 한데 얽혀 있습니다. 기존 방식은 비교적 단순했습니다. 엔진의 회전력을 바깥쪽 보조 계통으로 끌어내 발전기를 돌리고 필요한 전력을 나눠 쓰는 구조였습니다. 이 방식은 오랫동안 검증되어 왔지만 미래 전장이 요구하는 수준의 고출력 전력 체계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장비가 늘어날수록 공간은 부족해지고 무게는 늘어나며 에너지 손실도 커집니다. 결국 어느 순간부터는 기체에 무엇을 더 넣을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하는 지점이 옵니다. 바로 그 한계를 넘기 위해 한국은 더 어려운 길을 택해야 했습니다. 핵심은 엔진과 발전 체계를 얼마나 더 깊게 통합하느냐에 있습니다. 따로 떨어진 장치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엔진의 회전 에너지를 훨씬 더 직접적이고 효율적으로 전기로 바꾸는 구조로 접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새로운 문제가 한꺼번에 터져 나옵니다. 가장 먼저 열이 문제입니다. 엔진 자체가 이미 극단적인 열을 내뿜고 있는데 그 안에서 전력 생산 장치까지 고출력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열은 순식간에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솟을 수 있습니다. 열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발전 성능이 떨어지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품 수명이 급격히 줄어들고 구조 안정성이 흔들리며 최악의 경우 전체 엔진 체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진동입니다. 전투기 엔진은 정밀 기계의 끝이라고 불릴 만큼 뒤에 균형이 중요합니다. 아주 작은 떨림도 고속 회전 구간에서는 치명적인 부담으로 증폭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전력 생산 장치까지 더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야 하니 문제는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설계가 조금만 어긋나도 특정 회전 구간에서 미세한 공진이 생길 수 있고 그것은 시간이 지나며 심각한 피로와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기술은 단순히 좋은 부품 몇 개를 넣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재료 열관리, 진동 제어, 전자 제어, 공력 해석이 한치의 오차 없이 맞물려야만 비로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연구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출력 자체가 아니라 안정성입니다. 전력을 크게 뽑아내는데 성공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상태를 반복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 다양한 고도와 속도 기온 임무 조건에서도 동일한 성능을 재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험실 안에서 한 번 성공한 수치는 전투기에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실전 체계는 늘 가장 나쁜 조건에서도 버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 구간에서 싸워야 하는 상대는 단순한 경쟁국이 아니라 물리 법칙 그 자체라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서 한국 연구진의 진짜 승부가 시작됩니다. 이 기술을 잡으려면 단순한 조립 능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고온을 견딜 수 있는 재료 기술이 필요하고 복잡한 열 흐름을 예측하는 해석 능력이 필요하며 회전계의 미세한 떨림을 잡아내는 제어 기술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엔진 안에서 고출력 전력을 안정적으로 다루는 능력은 한 나라의 항공 기술 수준 전체를 보여주는 종합 성적표와도 같습니다. 한국이 지금 이 분야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은 단순한 부품 개발이 아니라 항공 강국의 문턱을 넘어서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 무서운 점은 이 기술이 한번 완성되면 파급력이 엄청나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의 도전은 힘들고 느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벽을 넘는 순간 앞으로의 전투기와 무인기 전자전, 플랫폼, 미래 항공체계 전반에 축적된 기술이 흘러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엔진 안에서 벌어지는 이 조용한 전쟁은 결코 작은 실험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하늘에서 어디까지 올라설 수 있는지를 깨가르는 거대한 분기점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기술의 문제를 넘어 왜 해외 거대 엔진 기업들이 이런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한국이 이 흐름 속에서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더 냉정하게 파고들어야 합니다. 진짜 싸움은 기술이 완성되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의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기술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전혀 다른 종류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바로 누가 그 기술의 방향을 통제하고 누가 최종적인 주도권을 쥐게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전투기 엔진은 단순한 기계 부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나라의 방산 수출, 외교 협상력, 군사적 자율성까지 연결되는 핵심 축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엔진 기반 전력 기술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 해외의 거대 엔진 기업들이 이를 예민하게 바라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국제 협력은 늘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선진 기술을 가진 기업과 손을 잡으면 개발 기간을 줄일 수 있고 검증된 공급망을 활용할 수 있으며 실패의 위험도 낮출 수 있습니다. 특히 엔진처럼 복잡하고 위험 부담이 큰 영역에서는 공동 개발이나 기술 협력이 매우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나라들이 그 길을 택해왔고 일정 부분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엔진 분야에서는 협력이 곧바로 자립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가장 중요한 구간에서는 끝까지 보이지 않는 벽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벽은 보통 핵심 설계 권한과 소프트웨어 제어권, 고온부 소재 정비 생태계, 수출 승인 구조 같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겉으로는 함께 만들고 함께 운영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가장 깊은 심장부를 상대가 틀어지고 있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투기를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진짜 주인은 따로 있게 됩니다. 평소에는 문제가 없어 보여도 정작 수출 협상이나 성능 개량 후속 개량형 개발 단계로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제약이 본색을 드러냅니다. 바로 이 지점이 한국이 가장 냉정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전력 생산과 통합 관리 기술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분야는 단순히 엔진을 돌리는 문제를 넘어서 차세대 임무 체계 전체를 결정하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국이 엔진 내부 전력 관리와 열제어 통합 구동 구조 같은 핵심 역량을 스스로 쥐게 된다면 앞으로 나올 유무인 복합 체계와 차세대 전투기에서도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영역을 외부 의존 상태로 남겨두면 당장은 편할지 몰라도 미래 항공 전력은 늘 남의 판단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지금의 기술 경쟁은 단순한 개발 프로젝트가 아니라 향후 수십 년간 한국이 스스로 설계하는 나라로 설 것인가, 아니면 계속 조립과 통합에 머무를 것인가를 가르는 선택이 됩니다. 특히 방산 수출을 생각하면 문제는 더 선명해집니다. 전투기는 단순히 한 번 팔고 끝나는 상품이 아닙니다. 후속 지원 업그레이드 부품 공급, 성능 개량 교육 체계까지 전부 연결되는 장기 계약입니다. 그런데 엔진 핵심 권한이 외부에 묶여 있으면 수출은 늘 보이지 않는 승인 구조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구매국과 조건이 맞아도 제3자의 판단 하나로 협상이 느려지거나 방향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산업적 불편이 아니라 국가 전략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체를 만들어도 가장 중요한 열쇠를 남이 들고 있다면 그것은 완전한 주권 체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국에게 필요한 것은 감정적인 독립선언이 아니라 계산된 단계적 자립 전략입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한 번에 독자 개발하겠다고 외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는 활용하고 어디서부터는 반드시 가져와야 하며
어떤 영역은 끝까지 국내 주도권을 확보해야 하는지 냉정하게 선을 긋는 일입니다. 양산 안정성과 작전 배치를 흔들지 않으면서도 미래 개량과 차세대 체계에 필요한 핵심 권한을 하나씩 넓혀가는 방식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이 싸움은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입니다. 결국 해외 기업들이 진짜로 노리는 것은 단순한 공동 성과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한국의 생산 역량 빠른 개발 속도 체계, 통합 능력 아시아 시장에서의 확장 가능성을 활용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지점에서는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계산이 뒤에 깔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난할 일이 아니라 국제 방산 시장의 냉혹한 본능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읽어내느냐 아니면 달콤한 제안의 표면만 보고 들어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협력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협력의 언어 뒤에 숨어있는 통제의 구조를 읽어내지 못하면 기술을 얻는 대신 새로운 사슬을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지금 지켜야 할 원칙은 분명합니다. 당장의 성과에 취하지 않고 미래의 개량 주도권을 끝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성능만이 아니라 설계 권한을 봐야 하고 납품 조건만이 아니라 후속 통제 구조를 봐야 하며 공동 개발이라는 말보다 누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엔진의 힘은 추력에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그 엔진을 둘러싼 계약과 권한 구조에서도 막대한 힘이 나옵니다. 한국이 진짜로 강해지려면 금속과 화염의 기술만이 아니라 계약서와 협상 테이블 위의 힘까지 함께 가져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만약 한국이 이 기술적 장벽과 전략적 함정을 모두 넘어선다면 2030년대 대한민국의 하늘은 과연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바로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미래 전장의 모습을 가장 구체적으로 그려보게 됩니다. 만약 한국이 지금 맞서고 있는 기술 장벽과 전략적 압박을 끝까지 돌파해낸다면 2030년대 대한민국의 하늘은 지금과 전혀 다른 질서로 재편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변화의 핵심에는 더 강한 추력보다 더 자유로운 에너지가 놓이게 됩니다. 앞으로의 공중전은 누가 더 멀리 날아가느냐보다 누가 더 오래 센서를 켜고 누가 더 빠르게 데이터를 처리하며 누가 더 강하게 전자기 스펙트럼을 장악하느냐로 갈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전장의 중심에는 결국 막대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만들어내는 엔진이 자리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유무인 복합 작전의 수준입니다. 미래 전장에서는 유인 전투기 한 대가 홀로 모든 임무를 감당하는 방식이 점점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유인 전투기가 중심에서 전장을 통제하고 주변에서는 무인기들이 정찰과 전자전, 기만 선행 침투 표적, 식별 같은 임무를 나누어 수행하는 구조가 훨씬 효율적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단순한 통신 연결이 아닙니다. 수많은 센서와 데이터 링크 인공지능 기반 임무 처리 체계가 끊김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받쳐주는 안정적인 에너지 기반입니다. 결국 전력을 장악한 전투기가 편대를 장악하고 편대를 장악한 쪽이 전장을 먼저 지배하게 됩니다. 여기서 KF-21의 미래 확장성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만약 엔진 기반 전력 생산과 통합 관리 능력이 충분히 커진다면 KF-21은 단순한 다목적 전투기를 넘어 유무인 체계를 묶어주는 공중 지휘 플랫폼으로 진화할 가능성을 얻게 됩니다. 스스로 강력한 센서와 전자전 장비를 운용하면서도 주변 무인기들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고 위협을 분산시키고 적 방공망의 빈틈을 찾아내는 중심축이 되는 것입니다. 이 단계로 올라서면 전투기의 의미 자체가 달라집니다. 더 이상 혼자 싸우는 기체가 아니라 전장 전체를 엮어내는 네트워크의 두뇌이자 심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 하나 달라지는 것은 생존성입니다. 미래의 하늘은 단순히 미사일만 피하면 되는 공간이 아닙니다. 적의 강력한 레이더 복합 전자전, 다층 방공망 장거리 추적 체계가 동시에 얽혀있는 거대한 감시 구역이 됩니다. 이런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면 눈에 띄지 않는 형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정교한 전자전 능력, 더 빠른 위협 분석, 더 치밀한 센서 융합, 더 안정적인 데이터 처리 능력이 필수입니다. 이 모든 것의 바닥에는 결국 전력이 깔려 있습니다. 전력이 부족하면 어느 순간 선택과 포기를 해야 하지만 전력이 충분하면 감시와 교란과 회피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차이가 조종사의 생존율과 임무 성공률을 가르게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한국 방산 전체의 위상도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나라들이 전투기를 볼 때 겉으로 드러나는 성능이나 가격무장 운용 능력에 먼저 주목해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력 여유도와 체계 확장성 차세대, 임무 대응 능력이 훨씬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한국이 엔진 기반 전력 기술과 통합 능력까지 확보하게 되면 KF-21은 단순히 가성비 좋은 전투기라는 이미지를 넘어
미래형 전장 대응 플랫폼이라는 전혀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수출 시장에서도 엄청난 의미를 가집니다. 당장 눈앞의 계약만이 아니라 후속 개량과 장기 운용, 무인기 연동 전자전 확장성까지 함께 팔 수 있는 체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이 기술은 차세대 전투기 개발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6세대 전투기 경쟁에서 중요한 것은 스텔스 형상 하나가 아니라 막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다양한 체계를 통합하며 고출력 임무 장비를 버텨낼 수 있는 에너지 구조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엔진 안에서 전력을 더 많이 만들고 더 정교하게 통제하는 기술을 쌓아두지 못하면 미래 세대 전투기 경쟁에서는 출발선 자체에 서기 어렵습니다. 한국이 지금 이 분야를 붙잡고 씨름하는 이유도 결국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의 도전은 현재형 개량이 아니라 미래형 도약을 위한 사전 준비인 셈입니다. 결국 2030년대 대한민국의 하늘은 지금보다 훨씬 더 조용하지만 훨씬 더 치열한 전쟁터가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비행기 몇 대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서 엄청난 전기 에너지와 정보, 전자파, 알고리즘이 쉼없이 충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전쟁의 중심에서 살아남는 쪽은 더 많은 에너지를 더 오래, 더 안정적으로 다룰 수 있는 나라를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이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길은 단순히 전투기 한 기종의 업그레이드가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 전장의 문법을 미리 익히고 그 문법을 우리 방식으로 써내려가려는 거대한 준비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모든 흐름을 하나로 묶어 왜 지금 한국이 엔진의 심장부를 놓고 이렇게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지, 그리고 이 도전이 결국 대한민국에게 어떤 의미로 남게 되는지를 정리하게 됩니다. 결국 지금 한국이 엔진의 심장부를 놓고 벌이고 있는 싸움은 단순한 기술 개발 경쟁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남이 만든 규칙 안에서 움직일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전장의 기준을 설계하는 나라로 올라설 것인지가 걸린 거대한 분기점입니다. 전투기 한 대의 성능을 조금 더 끌어올리는 문제가 아니라 하늘의 주도권을 결정하는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 힘으로 문을 열 수 있느냐를 시험하는 싸움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계 항공 강국들은 강한 추력과 정교한 공력, 설계 첨단 무장을 앞세워 하늘의 질서를 장악해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시대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많은 센서를 동시에 돌리고 더 복잡한 정보를 더 빠르게 처리하며 더 치밀한 전자전 체계를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에너지의 여유가 전장의 판을 바꾸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엔진은 단순히 기체를 앞으로 밀어내는 장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투기의 눈과 귀와 신경망 전체를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절대적인 동력원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래서 엔진 안에서 더 높은 수준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만들어내는 기술은 단순한 부품 혁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항공기술재료공학 열관리, 제어 시스템 체계 통합 능력이 모두 맞물려야만 도달할 수 있는 국가 역량의 총합입니다. 이 벽을 넘는 나라는 단순히 좋은 전투기를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미래 전장을 자기 방식으로 설계할 수 있는 나라가 됩니다. 한국이 지금 이 좁고 뜨거운 공간을 끝까지 파고드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안에서 열리는 문이 하나의 기술이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을 지배할 전략적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기술의 난이도는 상상을 넘고 국제협력의 언어 뒤에는 언제나 이해관계와 통제의 그림자가 따라붙습니다. 당장의 성과에 취해 섣불리 손을 잡으면 가장 중요한 주도권을 놓칠 수 있고, 반대로 무리하게 모든 것을 한꺼번에 움켜쥐려 하면 현실적인 배치와 양산의 속도를 해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게 필요한 것은 뜨거운 의지와 차가운 계산입니다. 무엇을 반드시 가져와야 하는지, 무엇은 활용하되 종속되지 말아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서 절대 물러서지 말아야 하는지를 끝까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싸움은 이미 시작되었고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단계로 들어섰다는 점입니다. 전장의 미래가 에너지 중심으로 이동하는 순간 엔진 전력화 기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됩니다. 이를 놓치는 나라는 앞으로 아무리 훌륭한 형상과 무장을 갖춘 전투기를 내놓더라도 결국 보이지 않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이 기술을 손에 넣는 나라는 미래의 전자전과 유무인 복합작전, 차세대 전투체계 전반에서 훨씬 넓은 자유를 확보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지금 엔진 안에서 벌어지는 이 조용한 혁명은 앞으로 하늘을 누가 지배할 것인가를 가르는 가장 깊은 승부처입니다. KF-21을 둘러싼 이 흐름도 바로 그 연장선 위에 있습니다. 이 기체의 진짜 가치는 단순한 현재 성능 수치에만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기술을 품고 확장될 수 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한국형 공중전 체계 중심축으로 진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의 주도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지에 그 본질이 있습니다. 결국 KF-21은 완성된 답이 아니라 더 큰 미래로 가는 관문입니다. 그리고 그 관문의 가장 깊은 곳에서 뛰고 있는 것이 바로 전력과 엔진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야기는 단순한 기술 해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더 이상 남의 심장을 빌려 하늘을 날던 시대를 넘어 우리 손으로 만든 힘으로 미래의 전장을 준비하려는 도전의 기록입니다. 보이지 않는 실험실에서 수많은 연구자들이 버텨낸 시간, 협상 테이블에서 쉽게 넘겨줄 수 없는 권한을 붙잡기 위한 긴장, 그리고 그 모든 노력이 하나로 모여 결국 대한민국의 하늘을 더 멀리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강한 무기만 가진 나라가 아닙니다. 그 무기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그 길 앞에 서 있습니다. 뜨거운 엔진의 심장부에서 시작된 이 도전이 끝내 우리만의 기술과 우리만의 주권으로 이어진다면 2030년대의 하늘은 더 이상 누군가가 정해진 질서를 따르는 공간이 아니라 한국이 스스로 기준을 세우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오늘 우리가 바라본 이 조용한 기술 전쟁은 훗날 대한민국 항공 방위사의 흐름을 바꾼 결정적 전환점으로 기억될 것입니다.